은퇴한 지 3년째인 성철 씨는 어느 날 거실 한켠에 오래된 골프채를 바라보다가 이걸 팔면 지우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 선영 씨에게 당근마켓이 그거지? 물건 파는 거? 하고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피식 웃으며 당신도 한번 해봐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 한다던데요. 하고 말했죠. 성철 씨는 두꺼운 손가락으로 어색하게 앱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조금 삐뚤어진 사진 속 골프채는 낡았지만 정갈했어요. 3만 원. 직거래만 가능. 그렇게 첫 게시물을 올린 그는 괜히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한 구매자가 가까이 사는데 오늘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인 근처 공원으로 나가 모자를 눌러쓰고 기다렸죠. 햇살 아래로 젊은 남성이 다가와 이거 진짜 깨끗하네요. 라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성철 씨의 마음은 오랜만에 활짝 피어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현금 3만 원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이제 지우한테 이걸로 장난감 사줄 거야. 선영 씨는 웃으며 당신도 다 컸네요. 첫 거래 축하해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성철 씨는 침대에 누워 앱을 들여다보며 또 팔만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는 그렇게 새벽까지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 사진을 찍었어요.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 교사로서 느꼈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겠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그는 다음 날도 새 거래 알림이 울리길 기다리며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느껴보는 나의 일이 생긴 듯 했거든요.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곧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큰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요. 며칠 후 성철 씨의 당근마켓 알림이 유난히 자주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건 보고 연락드려요. 혹시 택배도 가능할까요? 그중 한 메시지가 유독 친절했어요. 어르신, 저희 아버지께서 같은 제품 찾고 계세요. 제가 대신 구매하려고요. 이름은 박태수, 프로필 사진 속 얼굴은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성철 씨는 젊은데 예의 바르네 하며 마음이 놓였죠. 그는 태수의 요청대로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거래가 좋긴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태수는 안전결제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송금하시면 돼요. 라며 링크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트였지만 성철 씨는 당근마켓 공식 결제라는 문구를 보고 주저없이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자 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태수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송장 보내드릴까요? 하고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죠. 그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영 씨가 옆에서 여보, 사이트 주소 좀 보여줘요. 하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죠.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공식 사이트 아니에요. 사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철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녘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박태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겨우 몇만 원이야,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은퇴 전엔 학생들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인터넷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노인이 된 것 같았죠.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는 불 꺼진 거실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 순간 새 알림이 울렸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관심 있어요. 하지만 성철 씨는 그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이죠. 며칠 동안 성철 씨는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가 그냥 경찰에 신고라도 해요. 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내가 바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 그 말에는 쓴웃음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느꼈던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지우에게 약속했잖아. 할아버지가 용돈 만들어준다고. 그는 다시 앱을 켜고 조심스레 새로운 물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집안에 있던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조심하자. 택배 거래는 절대 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죠. 며칠 후 동네 사람 한 명이 카메라를 보러 오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성철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한참 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나 혹시 김 선생님이세요? 라고 물었죠. 그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물건을 건넸습니다. 거래는 순조로웠고 남성은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손에 쥔 현금의 묵직한 감촉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래, 아직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는 그날 오랜만에 시장에 들러 생선을 사고 아내에게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라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 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냥 나도 아직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그날 밤 그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기분 좋은 피로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문득 휴대폰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카메라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 아는데요. 연락 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 문장은 익숙한 달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지. 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나 그 알림이 또 다른 덫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되찾고 싶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했죠. 그의 마음속엔 다시 조심스러운 희망과 불안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철 씨는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친절하게 자신을 수집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요즘 이 카메라 수집가들 많아요. 제가 연결만 해드릴게요. 대신 인증 절차 한 번만 거치시면 됩니다. 말투가 정중했고 프로필 사진도 깔끔했습니다. 성철 씨는 의심을 덜어내며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는 상대가 보낸 링크를 눌러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일부까지 입력하는 화면이 떴지만 안전거래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박혀 있어 안심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 잔고를 확인한 그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잔고 영원. 수십 년 모은 퇴직금과 저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러 번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 씨가 달려와 휴대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 그냥 인증만 한 건데.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선영 씨는 급히 은행에 전화했지만 상담원은 이미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성철 씨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이 지우 학원비가 우리 노후가 그의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말없이 거실 정리를 하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성철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이야. 벽시계를 바라보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썼습니다. 은행, 경찰,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펜 끝이 떨려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절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성철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나섰습니다. 창구 앞에서 그는 입을 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요즘 이런 피해 많다잖아요. 선영 씨의 말에도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난 뒤 담당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복은 어렵겠지만 피해자는 많습니다. 부끄러워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딸 미정이 손자 지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할아버지, 나 저번에 준 용돈으로 로봇 샀어.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성철 씨는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할아버지가 다음엔 더 멋진 거 사줄게. 미정은 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그 말에 선영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성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벌진 못해도 지우 등교는 내가 시킬 수 있잖아. 그 말에는 작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휴대폰을 켜고 당근마켓 앱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사진첩 속 손주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보물이었지.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일을 하긴 어려울지 몰라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그는 마을회관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도우미 모집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그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 신청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단단했습니다. 다시 걸음을 내딛는 그의 등 뒤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졌던 노후는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마음속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성철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 대신 잔잔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아직 안 끝났단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겨울, 마을회관의 작은 교실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성철 씨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문자함이 열려요. 조심하셔야 할 링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짓은 익숙했습니다. 수강생으로 온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요즘은 사기 같은 거 안 당해요. 한 어르신이 말했죠. 성철 씨는 미소로 답하며 저도 그랬으면 좋았죠. 라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보단 배움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은 한번 무너져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 채워지고 있었죠. 쉬는 시간, 그는 회관복도에서 아내와 통화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다들 잘 배우시네. 나보다 더 빨라. 그의 웃음소리에 선영 씨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당신 다시 선생님 다 됐네요. 그는 잠시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가르치는 게 결국 내 일이었지. 이번엔 돈 말고 마음을 남기는 거야. 그 말에 선영 씨는 조용히 당신 참 멋있어요. 라고 속삭였죠. 통화를 마친 성철 씨는 복도로 나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밖 눈송이가 부드럽게 내려앉는 걸 보며 그는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장난감 로봇을 손끝으로 굴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이건 지켜냈다.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주름이 번졌습니다. 다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해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스했습니다. 그 작은 교실 속에서 그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회관의 교실에는 개나리 향기가 은은히 스며들었어요. 성철 씨는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죠. 할아버지께라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지우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실 의자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커서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 될래요. 이제 용돈은 내가 벌어서 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성철 씨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편지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미안함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죠.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가 미정에게 이 사람 오늘 또 수업에서 칭찬받았다네요. 라고 말하자 모두 웃었죠. 지우는 할아버지, 나도 당근마켓 배워서 로봇 팔래.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건 안 돼. 할아버지가 먼저 시험해보고 가르쳐 줄게. 그의 말투엔 장난스러움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찌개와 봄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죠. 성철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남아 있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번지고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식사 후 그는 방으로 들어와 다시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서랍 속에 그것을 조심스레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후야,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섰단다. 그는 스탠드를 끄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그 단단함이 이제는 지우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 또 마을회관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4월의 어느 날 마을회관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성철 씨는 칠판 앞에 서서 스마트폰 화면을 TV에 띄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숫자나 계좌 요구하는 건 다 의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표정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강생들이 끄덕이며 따라하는 모습에 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서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죠. 선생님 덕분에 저도 사기 안 당했어요. 고맙습니다. 성철 씨는 미소 지으며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심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와 배움의 힘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그는 회관 뒤뜰로 나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편지를 꺼내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다시 살아가는 이유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괜찮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슈퍼 앞에서 사탕 한 봉지를 샀습니다. 지우가 좋아하겠지.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맑고 단단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지우의 웃음과 선영 씨의 잔잔한 노랫소리가 함께 흘렀습니다. 성철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이제야 오는구나. 그는 창가에 앉아 노을빛이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손에는 당근마켓 대신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노후는 무너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의 강의는 그의 두 번째 인생의 첫 페이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